빨갱이 새끼는 죽여도 괜찮아. 저는 이번 이 송민순 회고록 사건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하다. 이 북핵 위기 상황에서 만약에 북이 핵을 쏘겠다고 하면 그러면 북에다 대고 이걸 전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항복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결정할 거냐?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고 생각합니다. 쪽지 재판이란 말 들어봤고 쪽지 예산이란 말 많이 들어봤는데 쪽지 기권이란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권국장님 지금 나와 계시죠? 예?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엔에 북한에 대해서 인권 결의안 이런 것을 낸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예. 대북 인권 결의안은 조관부처가 외교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국장이 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북한 인권 관련해서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의견도 제기 안 했습니까? 예? 2007년도에 특별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은 그렇다 치고 예. 최근 작년이나 올해 있었다고 한다면요.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황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 예. 자, 법무부 업무보고서 54쪽에 북한 인권법 시행 및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 장관님, 예? 예.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앞으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법무부 내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좋은데요.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 그거 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 좋은데요. 북한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2007년에 그 유엔에서 낸 거를 우리 대한민국은 기권했던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요. 예?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 상태, 공개 처형 이런 것들 북한은 즉각적으로 종식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찬성을 하지 못하고 기권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히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시 상황 다 좋은데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10년 전에 불법 처형당하고 강제 수용소 가는 거는 괜찮고 지금 가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도 못 내고 포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유엔에서 이 대북 인권 결의안 내려고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그 표현 이런 수위를 전부 조금씩 수정 완화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도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나라는 전부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우리는 빠진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북한에 뭐 쪽지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했다면 또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송민순 장관이 그 정부에 있었던 장관이 이 회고록에다 쓴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디? 예? 정말 예? 여기 저 452쪽에 보면은요. (451쪽) 자신은 반대했다. 나의 주장이 계속되자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틀 뒤에 쪽지가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쪽지 내용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이 밝혔고요. 이 쪽지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가서 받아왔을까요? 예? 그것도 청와대 회의가 있은 지 딱 이틀 만에 쪽지가 들어왔어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당시에 그 대통령께 그것을 제안했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돼서 한 거다. 이걸 정확히 밝혀야지. 참석자들 일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고 당시 비서실장은 확실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이게 지금 대충 넘어갈 문제입니까 이게? 예? 이 책에 의하면 그 제안을 처음 했던 사람은 당시 국정원장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고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간첩을 잡아야 할 사람이 북한에 쪽지를 보내가지고 답을 받아서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간첩을 제대로 잡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예. 그 책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저희 그 법무부나 검찰로서는 아직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물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사실관계 정치권에서 더 이거 밝힐 거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기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그게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그럼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정치적 책임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당시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든가 답변이 있어야지. 그 당사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장관님, 북한 인권 결의안이란 말이에요. 예? 북한 동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밥을 안 줘가지고 바퀴벌레를 가지고 먹고 쥐를 잡아먹고 탈북했던 사람을 다시 강제 송환을 해가지고 이게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는 이런 비인도적인 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 인권법까지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거를 하자는 거, 북한 주민들 좀 잘 살게 해주자. 그걸 하자는 거를 기권한 거예요, 지금. 응? 왜? 북한 당국자들 눈치 보느라고.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당당하다 그러면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이걸 밝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인권, 이런 얘기 하면서 북한 우리 주민들은 쥐 잡아먹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북한 정권 당국자들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도대체? 예? 이런 이중적인 태도, 2014년에 방한한 로렌스 팩 미국 자유민주연구원 대표, 종북을 구별하는 잣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그 정권 담당자들한테는 한없이 우호적이고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 이거는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검찰 수사건, 무슨 국회 특검이건 청문회건 역사의 법정에 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관님, 간첩 좀 잡으세요, 간첩. 예? 웃지 마세요. 저 질의하는데. 예? 한 해에 간첩 몇 명 잡습니까? 예? 장관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 5명쯤 잡습니다. 5명. 1년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국가보안법 목적 수행, 형법 간첩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5명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해마다. 간첩하니까 막 웃어요, 어떤 분은. 이게 웃을 일이에요, 지금? 간첩이 무전기 독침 가지고 있는 시절은 지났어요. 이미 다 강에 갖다 버렸어요. 왜?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지하에 잠복돼 있다가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나서는 겁니다. 무장 봉기하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되십니까?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관님. 제가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간첩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수사입니다. 어려워요. 예. 그래요. 어렵고 이거 해야 노력이 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예,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 공안 수사 담당자들 2005년에 그나마 있던 거를 83명을 줄였어요. 예? 그러니 아까 이 책에 나오는 2007년에 국정원장이 정책을 하는데 북한에 가서 물어보고 이걸 하자고 하는데 무슨 간첩을 잡았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